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뵈니까 반갑죠? 어, 우리 한 달 동안 방학을 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좀, 배우신 것들, 어,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한번 해보셨나요? 어, 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 어, 오늘부터는 12번에 걸쳐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음식 정말 중요하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뭐 이런 뭐 명언도 있고요. 또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들도 있는데요. 이거 누구 얘기인가요? 예,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이시죠? 예. 근데 임상을 하다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직접 대면은 안 하지만 줌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와,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하셨네요.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응? 온라인이 SNS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이런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약간 재앙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싹이 튼다, 희망의 싹이 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도 그 질병의 의미가 뭔지 또 한쪽으로는 몸으로서는 재앙이지만 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지, 어떤 메신저를 나한테 주고 있는지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서리로 여러분들을 정서리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정서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프로그램은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할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매주에 이제 한 번씩 하니까 그 할 때마다 이번 강의가 끝나고 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숙제, 수행 과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강의 다 끝나고 나면 수행 과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제일 중요한 음식으로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치료법들이 있어요. 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의학까지 정말 많은 그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특히 만성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약으로도 또 치료 못하는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그것을 자연의학적인 방법 특히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방법이 자연의학적인 방법이에요. 자연의학은 정말 심플하고 쉽다. 음식으로 치료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모르면 정말 어려운데 자연의학은 알고 나면 정말 쉬워요. 쉬워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12주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을 여러분 몸에 습득하고 습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12번에 걸쳐서 같이 하는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내가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병의 원인이에요. 병의 원인을 여러분들 세포에서 찾을 건가요? 세포를 병들게 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만드는 병명이 병의 원인이 아니고 병명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명을 원인으로 알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의학이라고 해서 내과에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고 안과에 가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과를 가야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자연의학은 그거의 근본 뿌리는 뭐냐? 뿌리를 보니까 하나예요. 뭔가 바깥에서 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하나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치료했는지 그때는 뭐 현대적인 약도 그런 이런 약도 없었고 또 이런 수술법도 없었고 이런 방사선으로 어떤 치료하는 이런 법도 없고 진단법도 없었어요. 지금같이 그렇게 진단을 못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치료했을까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히포크라테스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히포크라테스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전체의 그 시작은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악액질. 우리 몸 안에 병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생겼다. 그 물질이 병을 일으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악액질이다라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몸 안에 독소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몸 안에 나쁜티가 생겼다든가 어혈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시대별로 이게 표현을 달리하는데 하여튼 우리 몸 안에 악액질이 만병의 근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악액질의 원인은 뭘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이 잘못되면 악액질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문제, 적게 먹어도 문제. 하여튼 이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 몸에 악액질이 만들어지고 그 악액질이 머리로 가면 머리의 병이 나타나는 거고 간에 가면 간의 병이 나타나는 거고 눈으로 가면 눈의 병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눈병에 무슨 머리병에 이거에 현대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악액질을 제거하는 그리고 그 악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음식을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4가지 원인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스트레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이 또 어떻게 악액질을 만드는지 그리고 또 병을 만드는지 이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때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서 이 원인은 대신 이 원인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이 악액질을 제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음식과 마음 이 2가지에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악액질을 만드는 것은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온도. 심플하죠. 4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의 근본이 되는 악액질을 만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습관, 4번째 온도.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병의 뿌리를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해결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병이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냐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신한테 뭐가 이렇게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 이런 시기였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의학의 아버지가 됐냐면 신으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킨 거예요. 병의 원인을 신의가 아니더라. 음식과 마음과 습관과 온도가 잘못되면 우리 몸이 병이 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근데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그 문화가 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했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치료법 자체가 지금같이 1대1 치료도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모아서 하는 그룹 치료예요. 그래서 그때 학당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들을 다 의학 같이 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타 여러 가지. 왜? 그 당시는 몸과 마음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 정신까지 이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요걸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학적인 것들 포함해서 몸을 치료하는 이런 학당같이 형성해서 모여서 이렇게 치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렇게 모여서 치료하듯이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악액질을 히포크라테스는 원인이라고 봤고, 신이 원인이 아니다, 신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주장을 하신 분이고, 하여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체계화 시킨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라는 것을,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해요. 똑같지 않다, 표준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더라,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더라 라고 해서 4가지 체질론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체질 하면은 이재만 선생님 사상의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뒤에 훨씬 더 약을 쓰는데 도움이 되게끔 사상의학을 만들으셨지만은 최초에 그렇게 사람을 분류해서 치료하신 분은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악액질을 4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체질을 나눠요. 첫 번째 혈액, 2번째 점액, 3번째 황담집, 4번째 흑담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질 분류해서 사람마다 다른 이런 치유법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 악액질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의 어떤 나쁜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체액이라고 그러면 혈액, 림프액, 조직액, 뇌처수액, 골수액, 다 포함해서 우리 몸을 전체 어떤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혈액 포함해서 액체, 그러니까 지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나쁜 것이 쌓였다 해서 그것을 악액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심플해요. 만병의 근원은 뭐다? 악액질이다. 그래서 악액질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원인 찾으러 다니려고 그렇게 헤맬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생겼냐? 음식 때문에 생겼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설문지 여러분들 3장짜리를 줬잖아요. 이걸 보시면 이 악액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증상들, 즉 병명을 이렇게 쭉 적게 되는데, 이게 병명이 쭉 소화기 질환인지, 어디 소화기에 있는지, 어디 순환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악액질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지 쫙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나는 음식이 내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아니면 나는 맞아, 내가 마음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병이 왔구나. 3번째, 나는 습관이 뭔가 잘못해.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 걷지 않고 운동 안 해.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 때문에 병이 왔구나. 나는 냉해. 응? 항상 냉해서, 이래서 병이 왔구나. 이렇게 4가지의 원인을 스스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알으면은 여러분들 병의 원인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치료법이 좀 간단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간단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서 각자 다른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쉽죠. 악액질이 원인이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첫 번째는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하면 돼요. 그게 치료예요. 2번째는 이미 생겨서 병이 났어. 그 악액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2가지로 나눠서 일단 한번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가장 잘 뒤에 그대로 해서 그 수많은 또 방법을
만들어내신 분이 니시가츠주예요. 그 니시가츠주의 니시의학이라고 하는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니시요법 생각보다 치료 잘했어요. 근데 뒤에 또 얘기를 우리가 또 진행해 보자고요. 하여튼 히포크라테스는 첫 번째 악액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액질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악액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때 뭘 주장을 했냐면 건전한 식사법이에요.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라고 하는 균형 잡힌 식사법이 히포크라테스 치료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악액질을 덜 만들더라. 음식에 의한 악액질을 덜 만들더라.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또 하나 주장은 장을 건강하게 2,400년 전에 알았어요.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음식하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2,40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줬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신이 원인이라고 한 것하고 원인을 알아서 이게 치료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치료 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이 건전한 생활 습관이에요. 이 건전한 생활 습관 이렇게 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생겨 있는 것은 이제 치료가 시작돼야죠. 그 대표적인 치료법이 단식법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단식법.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단식법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단식하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쭉 듣다가 제가 이제 다음에 단식에 대해서도 한 챕터의 강의를 할 거니까 다 알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단식법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써요. 특히 걷기를 써요. 그래서 걷기는 최고의 치료법이다. 운동 중에 최고가 걷기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언을 또 남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스트레스 릴렉스 요법으로 스트레스 이완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웃음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그 치료법, 운동법은 걷기 운동이고 최고의 양약은 웃음이다 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명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돼요. 하여튼 그 이외에도 그 당시에도 약이 되는 어떤 식품, 우리가 약초라고 하는 거, 특히 이렇게 이뇨제를 많이 써서 그 온도 조절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치료법을 썼어요. 그 당시에 기초적인 치료법들은 대체적으로 이뇨제였다. 지금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렇게 악액질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약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했다. 근데 깊이 있게는 아니었더라. 지금 마지막으로 또 수술도 썼어요. 히포크라테스 자체가 수술하신 건 아니지만은 수술을 해야 될 것은 수술하는 의사한테 보냈다. 원시적 수술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돼도 안 돼. 이미 기질적인 변화가 다 와버렸어. 이럴 때는 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뇌 어딘가를 히포크라테스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원시적인 수술법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보다 나아서 했겠죠. 뇌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때 심한 엄청난 마취약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뇌에 구멍을 내서 직접 자극해서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도 썼다.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수술이 아니고 원시적인 수술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도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쓰기는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자연치유약, 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치유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히포크라테스 격언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 내가 악액질만 제거하면 없어지면 사라지면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요런 원리에 의해서 악액질만 제거해도 돼. 나머지는 내 몸 안에서 현명한 의사들이 알아서 치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또 가장 또 큰 의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치유의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 내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것이 자연치유의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니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의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니시가쪼조, 여러분들이 자연치유의학을 하면서 니시가쪼조를 그 니시가쪼조의 치유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연치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치유는 치유지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 하나 먹어서 좋아져, 뭐 하나 먹어서 좋아져, 이것은 자연치유의학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니시의학이나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니시가쪼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인은 다 똑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끝났어요. 그때 원인 자체가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액질이 만들어진 것이, 만병의 근원에 악액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인은 음식, 마음, 습관, 온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그 증상에 따라서 음식을 바꿀 건지, 마음을 바꿀 건지, 습관을 바꿀 건지, 온도를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의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니시의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음식, 마음, 습관, 온도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니시가쪼즈는 이 악액질이 생기는데 계속 연구, 100년에 이제 지금 100년 전 사람이에요. 니시가쪼즈는 1928년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인체에서 어떤 악액질이 맞는데 인체에서 어떻게 그게 해결되고 인체 내에서 어떻게 다시 또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지고 그 차이가 뭔지를 찾아내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장내 숙변이 있는 사람, 이 장내 숙변이라는 것은 이해 잘해야 돼요. 이게 또 의사들이 또 들으시면 뭔 숙변이 있냐고, 장 아무리 내시경 다 해봐라 숙변이 있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니시가 얘기한 장내 숙변은 장의 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의 긴장에 따라서 어떤 병이 나타나는, 그래서 악액질이 해결 못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하여튼 장내 숙변과 악액질을 해결하려면 무쇠혈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무쇠혈관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무쇠혈관을 보니까 우리가 혈액순환한대 하는데, 그 혈액순환의 근원이 되는 무쇠혈관을 니시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쇠혈관 어디에 있나요? 사지 말단에 거의 70%가 있어요. 물론 피부에도 있어요, 신장에도 있어요, 체내에도 있지만 바깥에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피부와 사지 말단을 치료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니시의학의 핵심이에요. 사지와 피부를, 그리고 장을 치료한다. 이게 니시의학의 핵심이다. 어떻게?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두 가지 해결법은 똑같아요. 하나는 덜 생기게 하는 거,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거, 병이 된 것은 제거하는 거, 소멸시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저 병을, 그 악액질이 안 생기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니시는 특히 음식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봤어요. 물론 스트레스, 습관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소식을 주장해요. 그리고 적게 먹어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적게 먹으면 아무래도 덜 생기겠죠. 그 대신 밸런스, 균형 있게 먹어라. 핵심은 균형 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영양소에 균형 있는 식사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니시의학의 그 악액질 생기지 않게 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소식을 주장하다 보니까 18대 6, 우리가 간헐단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는 조식 폐지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정말 가볍게 먹어라. 즉 물 같은 거, 이런 우리 몸을 청소할 수 있는, 악액질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니시의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생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공복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계속해서 악액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니시의학의 핵심이에요. 자, 악액질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니시도 마찬가지 단식법을 썼어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냥 단식만 썼다면, 니시는 단식 플러스에다가 마금일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또 마금일관장과 커피관장이 있는데, 하여튼 마금일관장을 통해서 장에 상처난 거,
그리고 장을 어떻게 보면 장내를 장의 숙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의 숙변 제거법으로 단식과 마금일 관장을 쓰는데 마금일 관장을 통해서 마금일을 통해서 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리는 거예요. 불려. 단식 먹지 말고 공복 상태에서 장을 불려서 그 속에 들어있는 긴장을 갖다가 풀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숙변을 풀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건 한번 또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할 거예요. 왜 워낙 치료의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또 치료의 효과보다는 해도 효과 없더라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하고 한번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실전 한번 해보자고요. 끝에쯤 가서 우리가 12번 끝에쯤 가서 한번 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식사법은 니시가 이제 생채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생채식. 자연 상태 그대로 한번 특히 채소를 많이 먹는 이런 식사법을 한번 쓰자. 그러면서 장에 왜 이제 그 생채식을 통해서 악액질을 만드는 것을 많이 좀 줄였으니까 안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마금일 관장을 통해서 빼내면 그래서 생채식과 마금일 관장을 같이 하는 근데 요즘 보니까 마금일 관장을 식사는 막 식사대로 막 그냥 막 뒤죽박죽 불건전한 식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막 또 관장을 해요. 매일매일 막 그렇게 관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관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잔의학적인 방법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일단은 원리가 뭐한다? 악액질을 제거하는 게 문제거든요. 덜 생기게 하고 나서 제거를 해야지. 계속해서 먹는데 제거하면은 잘못하면 습관이 되면서 조금 더 나빠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마금일 관장하면서 니시요법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요렇게 하면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걷기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니시에 와서는 걷기에다가 당연해요. 걷기 최고예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제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걸어야 되는지 이것은 또 뒤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하여튼 니시는 니시의 6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요.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아까 원칙은 6개 만드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숙변의 제거와 무혈관 살려서 체내에 있는 병의 근본이 된다고는 악액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니시는 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포크라테가 사용했다면 니시는 거기서 발달해가지고서 풍욕과 냉온욕이라고 하는 그리고 45분 기도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몸과 마음을 좀 릴렉스 시키는 이런 이제 치료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외로 니시는 약초를 쓰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치료 잘했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체험하고 왔다. 지금도 일본에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한번 정말인지 한번 확인하러 간 건 아니고 저도 왜냐면 영감을 좀 얻으려고 해서 직접 가고 직접 제가 치료를 거기다 맡기기도 해봤었는데요. 지금 얘기한 거 그 기본적인 방법을 써갖고 치료하고 있었고 정말 많은 병들을 치료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하여튼 니시의학은 약초는 쓰지 않아요. 이런 생활 습관만 바꿔가지고서 이 4가지 바꾸는 거예요. 음식, 마음, 습관,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서 치료를 하더라. 니시가 하나 쓴 게 있다면은 생채식을 주로 썼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푸른색 채소를 많이 쓰는데요. 그 안에 가장 들어있는 그 엽록소는 계속 많이 먹어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엽록소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부터 니시가조즈까지 어떤 자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3분의 이렇게 이제 책과 3분의 이 치료법을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 이 근래 이제 100년 사이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니시 가츠주라고 하는 분이고 음식으로 치료한 분 중에서 서양에서는 막스 거슨이라고 하는 거슨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또 10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음식으로 치료한 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축적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음식으로 만약 하고 싶으면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100년 전 거예요. 저는 다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이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 숙변과 모셀과는 맞아요. 그것을 살리는 방법을 또 플러스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음식을 특히 단백질을 연구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의 책을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또 끙끙거릴까봐 그 니시약하고 거슨요법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료한다면 동서양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두 분을 골라라. 그러면 동양의 니시가츠주의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양에는 막스 거슨의 거슨요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거 다 지금 병원들이 있어요. 이걸로 갖고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의 치료법을 요거 가서 병원에서 치료하시려면 일단은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 1900한 말까지는 여기 막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막 가셔갖고 암에 걸리거나 거슴병원 가시고 니시병원 가시고 1900년도에 중반 후반까지 그랬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게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이게 음식에 의한 병도 엄청나게 쏟아졌지만 거기다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이 습관이라는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이게 더 심한 이런 어떤 질병에 좀 변형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니시야과 거슨요법이 2000년 이후에는 조금은 하기도 어렵고 문화적으로 일단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원리는 많이 사용해서 활용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치료를 갖다 병행하는 이런 치료법들로 이 잔치의학이 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거슴목보가 니시약 이거 차이점은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 동양에서 하는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채소를 많이 썼다는 거하고 거슴요법은 사과 당근 주스 같이 이렇게 과일 같은 것을 좀 많이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니시요법은 소금을 약으로 많이 써요. 잘 사용해요. 근데 거슴요법은 무염식을 주장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이제 체질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만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쉽게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니시는 정말 생수 정말 많이 잘 썼어요. 생수를 통해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물 먹는 거고 막 하는데 거선요법은 영양소 공급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9가지 영양소를 막 만들어서 직접 막 공급하는 이런 치료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니시는 운동을 통해서 숙병과 모세혈관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관장도 니시는 마금물 관장, 거스는 똑같이 관장했어요. 무슨 관장이냐면 커피 관장을 써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또 니시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 바디 스플릿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가장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명상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니시의 명상은 풍욕과 냉온욕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좀 릴렉스하는 그리고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니시의학 핵심은 이 그림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일 거예요. 니시의학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니까 병의 원인은 음식, 마음, 스트레스, 습관, 온도더라, 그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게 어디에 표현되느냐? 장에 표현되더라. 장의 문제더라 라고 해서 니시의 장의 위치, 병에 따라서 위치 이거 100년 동안 해갖고 임상을 해갖고서 결론을 낸 거예요.
거기가 긴장되고 수변이 쌓이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표 한번 보세요. 각 질환별로 니시는. 그래서 니시의 치료는 복진이에요. 배를 딱 만져보고 어디가 긴장됐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표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다시 정리하지만 이 식단표를 우리가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면 이 식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12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본 식단표는 여러분들한테 발표해 드리지만 요거에 대해서 깊숙한 이야기는 12강에 걸쳐서 풀어가면서 어떻게 음식으로 병을 치료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병을 음식으로 치료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자연치유 기본 식단표. 여러분들 이거 워크북으로 저하고 강의 듣는 분 제가 다 이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이거 적으려고 막 끙끙거리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막 한번 해보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은, 원리를 아는 것은 정말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아는 것이 너무 쉽다, 자연의학은. 대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습관들에서 행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이미 다 알았어요. 병의 원인을 알았는데요. 뭐 병을 치료할 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학은 정말 알고 나면, 제가 이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으신 거예요. 이제 악액질이다. 그래서 악액질은 네 가지에 의해서 생긴다. 그 네 가지를 일단 바꾼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장의 숙변을 제거하고 모세혈관을 살려서 몸 스스로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 각자 자기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남이 했다고 그걸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나는 해보니까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학당이라고 표현하죠. 학당이라고 표현할까요? 또 도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같이 하시는 분은 도반이 돼서 이분이 치료하는 걸 보고 자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알아차리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까지 쭉 어떤 자연치유 의학의 원리부터 치유법까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저도 알았어요. 직접 가보고 해보고, 니시의학도 오랫동안 원리에 따라서 병원에서 직접 제 몸에도 해보고 또 환자들한테도 같이 해보고, 거선요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제가 얻은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코로나가 저한테 준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해서, 줄이면 진건길입니다. 그래서 2020 진건길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원리는 똑같아요. 니시의학과 히포크라테스와 니시의학을 가지고서 음식, 마음, 그 다음에 습관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병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자연의학의 핵심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그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본성은 뭘까요? 마음의 본성은 뭔가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들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신명나는 삶을 살 건지를 찾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3개월 뒤에는 그렇구나,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표시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 3개월 뒤에 우리가 매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나서 실천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는 그렇구나. 뭐라고요? 마음의 본성? 기쁘고 행복하고 신명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만 병이 치유되더라 라고 하는 거, 악액질이 제거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본성 뭐죠? 마음의 본성은 그렇고 몸의 본성은 뭘까요? 몸의 본성은 밸런스 균형이에요. 조화. 이미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집착하고 막 욕심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화내고 이런 과정들을 해결하는, 그래야만이 몸의 본성으로 되돌아간다. 보다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4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의 근원은 악액질을 제거하는 4가지 길이 있다. 그 첫 번째, 마음에 2가지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몸에 해결하는 것은 음식이다. 음식 해결법을 지금 12강에 걸쳐서 얘기해 줄 거고요. 다음 강의는 놀랍게도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밸런스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 특히 걷기 하기 전에 이미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서 걷는다?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걷게 됐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건 한 5년 정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름은 아우트겐 도수라고 해요. 병원이니까 도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수치료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수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지압과 마사지예요.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막 도수치료다 뭐라고 하는데, 치료사가 이렇게 만져가지고서 몸을 어떻게 한다? 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밸런스 있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이름하여서 이제 아우토겐 도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토겐 음식 지금 12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우토겐 도수법을 여러분들한테 지압과 마사지,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치료사가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나머지는 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이 해주든지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도수하는 치료사들이 있어요. 교육받은 치료사들한테 지압과 마사지를 해서 몸의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숙변과 모세혈관이 건강해지고, 숙변이 장이 건강해지고 모세혈관이 건강해지면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뭐가 일어나더라? 내 몸에서 힘이 생기더라. 그리고 내 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 100명의 의사가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치유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우토겐 음식, 아우토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겐이라고 하는 생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일 말인데 요거 나중에 저하고 아우토겐 트레이닝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이제 아우토겐 트레이닝 이완하는 방법인데, 자, 몸을 이완하는 방법으로 아우토겐 도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통해서 악액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명상이에요. 그래서 아우토겐 명상 중에서 호흡을 기준으로 하는, 그래서 이 호흡은 기준으로 해서 명상하는 방법,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특화시켜 가지고서 발전시켜서 우리 몸 안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몸속에 있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호흡법들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안 만들어졌겠어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네 번째가 아우토겐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계속 소개해드리지만, 자, 미국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이분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불건전한 마음을 이 스트레스 만들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어지느냐, 즉 7가지의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이런 명상법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7가지의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이런 명상법을 가지고서 또 12주를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네 가지의 방법. 음식, 지압 마사지, 그 다음에 명상, 호흡 명상, 그 다음에 마음 바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신명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러면 병은 저절로 치료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음식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 9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어떻게 먹었고 언제 먹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공부하는 시간, 즉 음식으로 악액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지금부터 음식 할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식이효소.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전부 다 분류해 보니까 이 9가지에 다 포함돼요. 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서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깁스나스 옹달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 병원에서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10년 하니까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도가 조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라. 음식으로 막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집착하시면 한계가 있더라. 니시요법을 하겠다고 정말 그냥 의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아마 시작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터득했어요. 니시나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이런 식사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식단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같이 하는 식단이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건 안 됐나요? 만약 이거 갔는데 나는 채소 못 먹고 나는 현미밥 못 먹는데 그거 병들은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으니까 그게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음식 치료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거고요. 하여튼 9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악액질이 제거되고 숙변이 제거되고 모세혈관이 살아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여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12번에 걸쳐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한 건데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건데 엄청난 격언이죠. 제가 제 책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썼던 건데 뭐죠? 못 고치는 병 없다. 못 고치는 여러분들 습관, 음식 습관, 마음 습관,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 습관, 잘못된 습관, 이것만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못 고치는 병. 그거 바꾸면 여러분들 질병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총 과정을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줄 건데 5명씩 그룹을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그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저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액질을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바꾸기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우리가 실천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과제는 저녁밥 후에
야식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잠자기 전까지 야식하지 않는 거,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한번 수행하고 와보세요. 만약에 저녁밥을 난 원래 안 먹어, 이런 분이 이제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은 이제 수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공복에 불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아침밥을 좀 가볍게 먹는 거, 요걸 수행하고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예.